비트겟에 자산 묶여 있으시면 진짜로 등골이 서늘해질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차단이 본격화되면 로그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출금 타이밍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늦으면 손발이 묶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비트겟을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 이미 들으셨나요? 최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설치만 막힌 수준이 아니라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앱이 열리는데 내일은 갑자기 접속이 끊기는 식으로 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공포입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하는 국면입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는 말이 가장 비싼 말이 되는 순간이 이런 때입니다. 이번 건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거나 더 안전하게는 자산을 옮기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상황이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지면 시작부터 막히고 업데이트도 못 받아서 계정 생성이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차단 원인 중 가장 핵심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바스프 형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면서 제재 대상에 들어간 겁니다. 또 하나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공식 유통로가 막히면 파급이 큽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깔려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큰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은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로그인 오류, 보안 패치 부재, 기능 제한이 겹치면서 쓰긴 쓰는데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접속 자체 차단입니다. 앱이 열려도 서버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출금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미리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전한 쪽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흔들릴 때는 내가 키를 쥐고 있느냐가 밤잠을 좌우합니다.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사람들 동시에 몰리면 출금 지연이 생길 수 있고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전송 시간이 늘어납니다. 마음만 급해지지 않게 지금 여유 있을 때 처리하셔야 합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선택도 헷갈리기 쉬워서 처음엔 소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하고 나머지를 옮기는 식으로 침착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해졌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경로도 막히고 고객센터나 공지 확인도 어려워지니 애초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우회 접속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도 계시죠. 다만 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법적 위험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속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뒤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추후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가 괜찮대로 시간을 태우지 말고 조건을 보고 빠르게 결정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인 곳들을 포함했고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넣어뒀습니다. 해당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뒀으니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막연히 눌렀다가 계좌가 흔들리는 걸 막으려면 언제 롱이고 언제 숏인지 기준부터 잡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편이라 진입 타이밍이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가격도 어떤 순간엔 안전하고 어떤 순간엔 덫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방향과 힘으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만 제대로 잡혀도 매매가 훨씬 정돈된 느낌으로 바뀝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때 코인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상승하면 수익이 나고 하락하면 손실이 납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하락하면 수익이 나고 상승하면 손실이 납니다. 방향이 반대라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 롱을 잡아야 하느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롱은 상승을 기대할 때 들어가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상승이 아니라 회전문이 됩니다.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고 조정이 와도 이전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 시장이 위쪽을 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신호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그 상승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롱의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뉴스 체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느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숏은 하락을 기대할 때 들어가는데, 바닥에서 숏을 치면 멘탈이 먼저 꺾입니다. 하락 추세가 확실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이어지면 숏 포지션이 유리한 국면이 됩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 분석에서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표 장면입니다. 거래량 흐름도 숏 근거가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척 뒤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고 급락이 나올 수 있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방향 신호라면 이제는 보조 지표로 타이밍을 다듬는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하고, 대표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보고 단추를 누르면 엇박이 나기 쉽습니다. RSI가 높아도 계속 더 오르는 장이 있고, 낮아도 더 빠지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와 함께 묶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RSI가 잠깐 식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시장이 숨 고르기 후 재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RSI가 잠깐 반등해도 추세가 안 바뀌면 다시 꺾이기도 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이나 힘의 변화를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이 붙었다 벌어지는 느낌, 방향이 꺾이는 느낌을 포착해주기 때문에 진입을 한 박자 늦추거나 당기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는데 좋습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일 수 있고, 갑자기 벌어지면 변동성이 폭발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타에서 가장 실용적인 조합은 추세 확인 후 지표로 타이밍입니다. 추세가 위인데 지표가 과열이면 잠깐 기다리고, 추세가 아래인데 지표가 과열이면 숏 쪽이 더 편해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신호를 맞추려 하지 마세요. 상승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확률이 올라간다는 감각만 잡으셔도
매매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상승 추세에 거래량이 받쳐주고 긍정 뉴스까지 겹치면 롱 쪽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 악재가 겹치면 숏이 더 편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쪽이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쪽입니다. 감으로 찍는 매매는 운이 끝나는 순간 계좌도 같이 끝납니다. 단타에서는 기다림이 기술입니다. 신호가 완성되기 전에는 손이 근질거려도 참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가야 할 자리는 생각보다 자주 오고 한 번에 크게 오는 편입니다. 반대로 쫓아가기는 가장 비싼 습관입니다. 이미 크게 움직인 뒤에 뒤늦게 탑승하면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고 타이밍은 지표로 다듬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올려주지만 같은 속도로 손실도 키웁니다. 그래서 방향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초보자분들은 롱이든 숏이든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상승이라면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지, 하락이라면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지, 그 흐름이 깨졌는지를 보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복잡하게 외우지 말고 큰 흐름을 정리하는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그 흐름이 바뀌는 장면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지판 같은 겁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숨소리입니다. 가격은 입술로 말하고 거래량은 가슴으로 말한다고들 하죠.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허공의 소리만 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는 불시입니다. 같은 차트라도 규제 완화, 기관 진입, ETF 승인 같은 재료가 붙으면 불이 커지고 규제 강화나 해킹 같은 악재가 나오면 물이 확 끼얹어집니다. 방향이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비트겟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되며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고 있고 접속 제한도 진행 중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서둘러 옮겨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5거래소 비교와 함께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 같은 핵심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방금 말씀드린 매매 관점도 더 실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트 볼 때 어디부터 체크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아드렸으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훨씬 덜 흔들리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선물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